당신이 원하는 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나요? 어느 날 아침 허리가 쑤시는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손주 도시락을 싸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산 적이 있었나? 평생 남편을 챙기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에 치이며 살아왔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을 차려놓고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와 설거지, 빨래가 기다렸죠. 주말에는 시댁 방문, 친정 어머니 안부, 아이들 학원 스케줄 관리.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작 나를 위해 쓴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책 한 권 천천히 읽어본 적도,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본 적도, 배우고 싶었던 것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려 해도 다음에, 나중에 하며 미루기 일쑤였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애들 자리 잡으면, 손주 좀 크면 남편, 건강 좀 안정되면 그때 내 시간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언제인가요? 10년 뒤? 20년 뒤? 혹시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무릎도 아프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도시락을 다 싸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햇살을 쬐며 천천히 산책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곧 손주를 데려다 줘야 하고 오후에는 병원 예약이 있고 저녁에는 또 무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아왔을까? 이름 석자로 불리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 젊은 시절 꿈꾸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하루를 계획하십니까? 혹시 그 계획표 어디에도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항목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60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득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의 삶을 되짚어보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될까요? 아니,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자 씨, 올해 69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당뇨가 있는 남편 식단을 챙기고 일주일에 3번은 큰딸네 손주를 봐줍니다. 큰딸은 맞벌이라 육아 도움이 절실하다며 부탁했고 순자 씨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종종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연락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눈치 보느라 자기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 온 정성을 쏟아부었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원비 벌겠다고 새벽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 간병까지 떠맡았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남편 말에 결국 집에서 모시기로 했죠. 밤낮으로 깨워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자꾸 다투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까지 하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결혼식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여행 좀 다녀볼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니 망설여졌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깝다기보다 왠지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손주들 학자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결국 여행은 미뤄졌습니다. 60대 초반에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친구들과 함께 하려던 그림 수업, 다이어리에 빼곡히 적어놨던 계획들이 하나둘 지워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언제 한번 밥 먹자며 전화통화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길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소에서 영정사진 속 친구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도 평생 가족 위해 애쓰며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막상 자기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떠났다는 얘기에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묵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62세 때 적어놨던 계획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내 여행 10곳, 피아노 배우기, 친구들과 전시회 가기. 지금은 69세. 7년이 흘렀는데 이룬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습니다. 무릎도 예전 같지 않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죠. 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한다고. 순자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난 10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조용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혹시 순자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날도 순자 씨는 남편 병원 진료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 놓인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든 페이지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생을 위해 오늘 무엇을 비우고 있습니까? 순자 씨는 그 문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쓴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무얼 비우고 있었는지, 아니 정확히는 무얼 채우려고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주 돌보기, 자식들 부탁 들어주기, 남편 식단 관리, 집안일. 하루하루 채워 넣어야 할 일들로 빼곡했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비워두면 안 된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은 나중에라고 믿으며 모든 기회를 끝없이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힘드니까, 남편 건강이 안 좋으니까, 손주가 아직 어리니까. 이런 이유들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겁니다. 그걸 핑계로 삼는 한 나를 위한 시간은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별일 없대. 약만 타면 돼. 평소 같았으면 다행이네요 하며 약국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진작에 가려던 거 있잖아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우리도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각자의 속도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나만 유독 뒤처지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열심히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진짜 과제는 희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 노릇, 배우자 노릇을 하느라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존중하는 것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나를 먼저 챙겨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적어뒀던 계획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줄을 그어 지워버렸던 항목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피아노 배우기, 친구들과 전시회 가기, 혼자 카페에서 책 읽기. 천천히 펜을 들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이번 주, 내일이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거죠. 내가 미뤄온 게 정말 많았구나. 이제는 달라져야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씨앗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만 살면 남은 인생 전체가 남의 인생이 되고 만다.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60을 넘어서도 70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삶을 뒤로 미루며 산다면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사는 길입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손주 돌봄은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라며 끝없이 미루는 길이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라고 칭찬할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점점 더 지치고 외롭고 허탈해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후회뿐입니다. 그때 가서 뭔가 시작하려 해도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기력은 떨어지고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달라지는 길입니다.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돕되 하루의 일부만큼은 분명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떼어내는 길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이건 도와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건강한 경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솔직히 답해 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중에 온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한 시간이 단 한 시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위한 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자식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가끔은 허전하고 서글프고 내 인생은 뭐였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뭔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 말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누구 몫으로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지치고 더 후회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막연하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삶을 바꾸려면 명확한 원칙과 실천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60 이후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시간을 숫자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시간 많아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65세라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1년은 12개월, 한 달은 4주입니다. 숫자로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대신 몇 년, 몇 달, 몇 주 안에 이루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두 번째, 나를 위한 필수 지출과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여행, 배움, 건강관리, 취미 중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쓸 예산과 시간을 미리 떼어 놓으세요. 남는 돈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남는 돈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고정 지출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나를 위한 돈으로 분리해 두세요. 세 번째, 하루 1시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산책이든 독서든 혼자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대를 내 삶의 고정 시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 무조건 내 시간이라고 정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지키세요. 네 번째, 자녀와의 경계를 다시 긋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과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과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을 분명히 나누세요. 손주를 봐주는 것도 일주일에 이틀까지, 경제적 지원도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의 설렘 한 가지를 넣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가보지 않았던 동네 카페, 공원, 도서관, 어디든 좋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보세요.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유튜브 보는 법, 간단한 요리, 뭐든 괜찮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주는 어색할 겁니다. 자식들도 의아해할 수 있고 본인도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조금 덜 무겁고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하고 내일이 조금 더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원칙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루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냅니다.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먹고, 오후 예능 보고, 저녁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하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날씨가 안 좋아서, 갈 데가 없어서.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매일 바쁩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합창단 연습에 갑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 강좌를 듣습니다. 토요일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시장을 탐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이나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번째 사람이 무릎도 더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하루를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운 경험에서 활력을 얻는다고요.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지고 우울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주면 뇌가 깨어나고 삶의 의욕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병원에서 70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과 일주일에 서너 번 외출하는 사람을 비교했더니 외출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이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순히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몇 달 지나니 조금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년쯤 지나서는 복지관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70 넘어서 뭘 배워라고 말리던 자식들도 나중에는 엄마가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걸어뒀다고 합니다. 5장에서 말씀드린 5가지 원칙 기억하시나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후회와 허탈감만 쌓입니다. 그때 시작할 걸, 그때 용기 낼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씩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극적인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서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곳을 가면서 삶에 작은 설렘이 생깁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하루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세요. TV 앞에서 한숨 쉬며 보냈나요?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하나라도 시도해 봤나요?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쌓일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내가 즐기면 자식에게 미안하다. 여행을 가려다가도 맛있는 걸 사 먹으려다가도 문득 죄책감이 듭니다. 이 돈으로 손주 옷이라도 사줄 걸, 이 시간에 집안일이라도 할 걸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기쁨을 검열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해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나만 편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미안해야 할 일인가요?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을 가족과 주변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는 더 많은 희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허락해도 괜찮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습니다. 20살, 30살, 40살 때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때의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정말 수고 많았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며 살자.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 마음속에서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자기 존중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사치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항상 불평하고 짜증내고 의존하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밝은 기운을 나누고 여유를 보여주고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해도 괜찮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죄책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감정이죠. 하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 남은 시간을 숫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 자기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 모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어. 같은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결심은 오히려 부담스럽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단 하나의 행동만 정하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싶었던 음식을 제대로 차려 먹거나, 가보고 싶었던 가까운 공원이나 카페를 찾아가 보거나, 미뤄둔 강좌를 검색해 신청해 보는 것. 그 어느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오후에 혼자 동네 카페에 가보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0분만 앉아 있어 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사람들 구경을 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혹은 오래전부터 전화하고 싶었던 친구에게 연락해 보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만나자는 약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모장을 꺼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맛있는 빵집 가보기, 새 신발 사기, 손주 사진 정리하기, 뭐든 좋습니다. 일단 써놓으면 그게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나를 위해 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메모장에 짧게 적어도 좋고, 댓글로 남겨도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남은 인생의 방향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행동을 낳습니다. 오늘 카페에 갔다면 다음 주에는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서 1년 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힘든 시절을 견뎌냈고 어려운 선택을 해왔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이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10년, 20년이 지금까지의 세월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응원합니다.